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인강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박재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2025 예비고1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수학학습 전략의 특강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짧게 길어지면 여러분도 힘드니까 짧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겨울방학을 맞아서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한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세대잖아요. 뭐죠? 개정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짤막한 강의에서 해소를 해주고자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을 맞는 첫 세대예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잘. 그래서 그거를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는 공부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뭐였냐면 수학 상 그리고 하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가 있는데 각각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요. 행렬이 공통수학 1이라는 데에 추가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 행렬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여러분들 선배는 배우지 않았던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위치가 바뀌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대수와 미적분 1은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알겠죠? 이름만 바뀌었고 확률과 통계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이름이 그냥 아예 똑같아요. 물론 아주 소폭의 내용 변화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쓸 수준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기하랑 미적분 2라는 게 있는데 과거 미적분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이라는 되게 고난도의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름이 미적분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수능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요. 간접 출제 영역이에요. 물론 이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직접적으로 막 드러나 있진 않아요. 여기가 출제됩니다 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얘가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수 미적분 1, 그러니까 과거 수원 수투예요. 그리고 확통까지가 필수예요. 끝!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과거에는 기하랑 미적분 2, 그러니까 미적분이죠, 과거. 기하랑 미적분 중에서도 한번 선택을 해봐. 뭐랑 확률과 통계랑 요 세 개 중에 선택을 해봐 라고 시켰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확률과 통계 고정이에요. 그리고 기하 미적분 2가 빠졌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느껴야 되는 거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까? 변별력이 그만큼 확보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구술, 대학별고사 있죠? 그쪽에서는 기하 미적분 2를 포함해서 전부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이런 것들은 수능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다만 얘네들은 내신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신마저도 상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는 이런 뭔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과목들을 절대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신의 중요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1, 2가 이제 가장 처음에 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공통수학 1, 2가 중요한가? 왜냐면은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인데 공통수학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에 여기 개념들을 쭉 펼쳐놨고요. 대수, 미적분, 수능 과목의 개념들을 펼쳐놨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의 수능 과목 개념들을 펼쳐놨어요. 그리고 각각 상위 과목, 미적분 2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 경제수학을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를 표시할 거예요. 자, 보자.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지금 다항식을 배우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대수와 미적분 1에서 되게 많은 단원에 영향을 줘요. 이 화살표는요. 이걸 모르면 이쪽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지? 그래서 선수 개념의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형의 방정식도 역시나 엄청나게 많은 데에 영향을 줘요.
지금 화살표로만 봐도 중요하네 라는 느낌 들죠? 그 느낌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물론 뭐 방정식과 부등식이 다른 데는 안 쓰여요? 그런 건 아니죠. 다 쓰이는데 다만 굳이 많이 연관된 데를 꼽자면 이 정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함수 같은 것도 정말 거의 모든 데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는 확률과 통계 과목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행렬이라는 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수학에 새로 들어오는데요. 얘는 사실 수능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다는 어떤 다른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선수 과목, 그러니까 선수 개념이죠. 선수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행렬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행렬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을 수준으로 어렵게 이제 다뤄지지가 않을 거예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그때 엄청 옛날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행렬을 배웠었는데 그때 다루었던 행렬보다는 많이 내용이 빠진 채로 다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5등급제가 도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는요 9등급제였어요. 근데 이 9등급제가 너무 뭔가 이렇게 세분화하는 느낌이 있다 해서 바꿨어요. 어떻게? 5등급제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과거 9등급제의 어떤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전부 다 1등급으로 여겨지게 될 거고, 새로운 등급제 하에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2등급을 받았을 때,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면 1등급을 못 받았을 때 그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9등급제보다. 바꿔 얘기하면은 내신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매우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뭐 인공지능 수학이다, 경제 수학이다, 이런 뭔가 진로 과목들이 사실 과거에는 그냥 절대평가였어요. 이런 등급을 매기지 않았어요. 9등급제 하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이렇게 등급을 다 매기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다 봤듯이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능이 확률과 통계가 필수가 돼버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적분 개념, 기하 개념을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논구수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신 수능 논구수를 모두 대비할 수 있게끔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첫 번째로 정확한 개념 이해와 설명, 그러니까 어떤 개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야 돼요. 특히나 내신과 수능에서는요, 그 계산 속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조금 시간을 재고 푼다던가 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 속도를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지만 다양한 유형을 숙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내신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에서 시간을 아껴서 신유형에서 문제의 풀이 시간을 더 많이 쏟는다던가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는 논리적 단계로 서술하고 해결하는 연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때려 맞춘다고 표현을 하죠. 뭔가 이렇게 이걸 것 같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리적 단계로 서술하고 내가 빼먹은 건 없는지, 어떤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이 결국 무엇을 대비하는 거냐면 논구수를 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이것도 역시 논구수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공통수학에서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함수 단원에서도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정확한 용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겨울방학 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요 1번, 2번, 3번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4번, 5번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내신 기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얘기로 좀 넘어가면,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고1의 수학학습 흐름을 짚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겨울방학 때는 아마 공통수학 1을 주로 학습을 할 거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중학수학을 복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통수학 2를 학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은요, 뭐 이제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그 다음 겨울방학,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을
제대로 봐야겠다. 아까 봤죠? 공통수학 1 되게 중요한 거 봤었죠? 여기저기에 영향을 막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똑바로 해놔야겠다. 다만 선생님이 여기 밑에 작게 써놨거든요. 어떤 학교는요. 공통수학 1, 2를 같은 학기에 배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2도 한 번쯤은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공통수학 1, 2 언제 배우지? 이거는 본인이 진학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거는요. 이 학교 수학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막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즉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기초로 해요. 근데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이 잘 안 돼 있으면요. 고등학교 수학을 물론 뭐 개념을 보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게 겨울방학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나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 하면서 왜 자꾸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새롭게 태어나지 마시고 중학교 수학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중학수학 노베이스. 보통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학수학은 탄탄한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공백, 내가 뭔가 빼먹은 게 없는가? 혹은 뭐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도형을 어렵다고 그냥 대충대충 건너뛰진 않았는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내가 너무 노느라 공부를 안 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어디 부분이 내가 부족하겠구나.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중학교 수학을 되돌아보니까 이쪽 부분의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딱 났으면 중학교 수학을 조금 공부를 하세요. 겨울방학 때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겨울방학 때 얇은 문제집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집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쯤 되새겨보는 거 되게 선생님은 강추합니다. 강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공통수학이 어떤 이 고등학교 수학 통틀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수능 때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것만 나온다고 써 있으니까 공식 문서에 공통수학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고1 수학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암묵적으로 고1 수학, 공통수학의 내용들을 다 시험 문제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통수학이 고등학교 수학 그 3년 내내 배우는 수학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어떤 그 공통수학을 학습할 때요. 되게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념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공통수학이를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추천 방법은 개념 교재 하나와 유형 문제집 하나를 마련을 하시고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한 단원의 개념 학습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해당 단원의 유형 문제집을 풀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착각하는 게 또 착각이라고 하면 좀 혼내는 것 같은데 혼내는 건 아니고요. 이 단원의 공부뿐만 아니라 공통수학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서를 다 보고 유형 문제집을 그 다음에 풀어야지 하면은 그건 선생님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까먹어요. 개념을 내가 하고 나서 바로 유형으로 들어가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원의 개념 학습이 끝나면 바로 유형 문제집을 풀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풀이는 반드시 혼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지를 보고 하지 마세요. 문제 풀이는. 답지를 참고하는 거랑 답지를 보고 베껴 쓰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답지를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막 베껴 쓰지 마시고 스스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여기 있는 푼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채점해주는 시간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채점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되는데 내가 어떤 개념에 뭔가 구멍이 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복습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내가 실수한 것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럼 그 실수들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언제 일어난다? 채점 과정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유형,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하면서 한 단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나 이제 선생님 보통 강의를 듣는다면 선생님의 풀이 그리고 자기 풀이를 딱 놓고 비교를 하세요. 내가 혹시 빼먹은 경우는 없나? 이런 경우에서 내가 논리를 너무 생략하면서 진행한 건 아닌가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많은 시간을 써서 많은 문제를 풀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축축축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문제집을 풀 때 습관 다지기라고 적었는데 이건 되게 포괄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 뭐 어떤 학생들은 시간을 재고 마치 이 문제집 전체 한 권이 하나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재고 내가 몇 문제 맞았는지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좀 너무 이렇게 날려 쓰면서 그러니까 글씨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막 이렇게 어쨌든 답을 내는 데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풀이가 정돈되지 않고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검산할 때 영향을 주거든. 나중에 검토할 때 내가 여기다가 풀이 썼다가 저기다 풀이 썼다가 하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푼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풀이를 썼다면 검토할 때 이렇게 거꾸로 읽어나가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검토도 시험 전략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다진다는 거는 좀 더 뭔가 줄을 맞춰서 풀어보고 아니면 시간을 좀 맞춰서 시간을 재서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많이 듣는 주요 Q&A 한 2개 정도만 정리를 해왔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는 선행을 3번 돌렸다던데 고2, 고3 수학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급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선행을 하면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게 부작용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미리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딱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때 오히려 자만심에 빠져서 개념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세요. 늦은 선행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공통수학일을 일찌감치 봐가지고 지금 고2 수학, 고3 수학 해도 괜찮은 학생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고1 수학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형 심화 문제집은 뭐 어떤 거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제집, 요즘 문제집들이 거의 다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직접 고르는 거 혹은 인강에 뭐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있으면 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교재로 마음에 드는 걸로 푸시면 좋고 개념학습과 함께 시작을 한 다음에 심화 문제집은 유형학습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이제 개학하기 직전이나 내신 기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 수학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원래 정신을 갈고 닦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고대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몸이 지치잖아. 수학도 똑같아요. 머리 운동이에요. 하고 나면 머리가 지쳐.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수학적 안목, 세상의 것들을 계산적으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하면 좀 나빠 보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어떤 안목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꼭 시험 100점을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학을 공부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공통수학 강의는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다면 저는 이제 강남인강의 개념원리 공통수학 1, 2 강의가 완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얘기들을 이 10분, 20분 안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들을 여기 2028 대입 개편과 수학학습 전략이라는 강의 안에 3시간 분량의 강의거든요. 여기 안에 담았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강남인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저의 어떤 특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예비고 1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혹시나 강남인강에서 만나볼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겨울방학 때 뭔가 의지를 딱 다잡고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알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강남인강의 박재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